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산재하고 교통사고 이 중복이 됐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요, 보통은 자동차 보험, 가해자 자동차 보험회사에 지불보증 받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산재가 더 유리하고 산재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산재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산재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 지금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산재로 전환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다가 산재로 바꾸는 방법,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방법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재해를 입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네. 병원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뭘까요? 병원비죠. 네. 이 병원비를 우리가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비를 요양급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절차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최초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할 때 필요한 게 의사소견서, 이분이 재해로 다치신 게 맞으시냐, 그런 부분 때문에 최초 요양 신청서, 의사소견서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사업주 날인은 필요 없죠. 요즘엔 필요 없죠. 예전에는 사업주 날인을 전부 다 받았어야 되잖아요. 네. 사업주 동의를 하든가. 네네네. 네, 요즘은 사업주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서 근로복지공단에 이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초 요양 신청서잖아요.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와 있죠. 서식이. 서식은 병원에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최초 요양 신청서는 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을 거고, 그리고 병원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 이제 산재 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산재 담당한테 말해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양 신청서를, 최초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예, 승인해주면은 우리가 최초 요양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이 승인 여부에 대해서 문자 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양급여는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휴업급여겠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입원함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 받음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따로 또 해주셔야 되고요. 휴업급여 신청이죠. 휴업급여 신청 따로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 경우, 다쳤어도 나오는 경우에는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입원 중에 우리가 회사에서 복지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이 된다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네. 산재 처리 안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보로 처리되고 있을 때 산재로 전환하는 게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면 된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소지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소지한 근로복지공단?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문자로 통보가 온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는 지불 보증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지금까지 지불 보증 해주다가 이게 산재로 전환이 되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병원비 지불 안 해주고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병원비를 지불해준 다음에 자동차 보험회사로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재해자나 피해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거죠. 어차피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하고 보험사고의 구상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다른 병원을 옮길 때는 다시 접수번호를 가지고 넣던가 아니면은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지불 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나는 이 병원을 옮길 거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원하기 전에 그 전원 신청을 합니다. 해서 내가 A라는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전원을 할 테니까 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또 제출하면은 승인되면 전원이 가능해요. 통보로 문자로 또 통보가 오는가요? 네네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로 전환하는 거 간단하네요. 예, 별달리 요구하는 건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산재 그리고 자동차 보험 경합된 경우에 지금은 자동차 보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